안녕하세요. 관리자 도구 어드민에 대한 강의를 맡은 천안부대초등학교 교사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관리자 도구란 웨일스페이스 운영과 네이버웍스의 전반적인 설정 관리를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웨일스페이스 관리자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웨일 브라우저에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프로필 버튼을 눌러 네이버 웨일 로그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학교 기관 탭 누른 후 학교에서 발급받은 웨일스페이스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셔야 합니다. 관리자 도구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주소창에 다음과 같이 관리자 도구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관리자 도구의 홈 화면인데요. 주소창에 직접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웨일스페이스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위에 서비스 바로가기를 눌러 어드민 아이콘을 클릭해 관리자 도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계정이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관리자로 등록된 계정은 관리자 도구에 접속할 수 있지만 관리자 도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생님께서는 보이는 것처럼 해당 서비스에 이용 권한이 없다고 표시되며 관리자 도구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리자 등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자 도구 홈 화면에 관리자 권한 또는 좌측 트리 메뉴에 보안 관리자 권한을 누르면 관리자 권한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관리자 권한 메뉴에서는 각 관리자와 관리자가 갖고 있는 권한 그리고 관리자의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의 계정이 부관리자 또는 운영관리자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저는 운영관리자에 새롭게 관리자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버튼을 누른 뒤 오른쪽에 보이는 관리자 추가 버튼을 누를 건데요. 원하는 계정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관리자 목록에 새롭게 계정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권한을 해제하고 싶을 때는 보이는 빨간색 해제 버튼을 누르면 바로 관리자 권한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자 도구 소개와 관리자 권한 부여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관리자 도구의 조직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직이란 학교에 속한 조직을 뜻하며 네이버웍스 메시지에서 쓰이는 그룹과는 다른 기능입니다. 관리자 도구 홈 화면 조직 또는 화면 좌측 트리 메뉴 구성원의 조직 메뉴를 눌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직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파란색 조직 추가 버튼을 눌러 조직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설명 기능들은 그대로 둔 채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해당 조직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직 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이동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원하는 조직의 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빠른 이동을 누른 후 원하는 조직을 선택해 저장을 누르면 해당 조직에 아까 있던 조직이 옮겨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삭제인데요.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 앞에 있는 네모 체크박스를 누르면 삭제 버튼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삭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조직에 속한 멤버를 삭제시키는 것인데요. 만약 멤버가 삭제되어 있지 않다면 조직은 삭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조직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체크 후에 확인을 누르면 조직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이라고 쓰여 있는 조직을 누르게 되면 해당 조직의 정보와 멤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멤버를 누르면 어떤 멤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밑에 파란색 수정 버튼을 누르면 조직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 완성됐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조직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조직 이동 왼쪽에 있는 관리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버튼을 누르면 조직 일괄 추가 기능과 조직 데이터 복원 기능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조직 데이터 복원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삭제하신 조직의 정보를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 일괄 추가 기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일괄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해당 화면이 나오실 텐데요. 먼저 샘플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샘플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면 샘플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조직을 상위 조직부터 하위 조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먼저 작성해 놓은 조직을 한번 가져와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셨다면 밑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제가 먼저 추가해 놓은 학교 운영위원회 그리고 동아리라는 조직이 보이고 그 밑에 하위 조직들이 연달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조직을 전부 추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선택 후에 일괄 추가 버튼을 누르면 조직 추가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조직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직 기능 및 조직 설정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관리자 도구의 구성원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웍스 관리자 도구 구성원 화면을 누르면 구성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구성원 화면에서는 학교 조직과 구성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원 추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구성원 추가 버튼을 누른 뒤 필수 입력 사항인 성과 이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필요에 따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직원일 경우 비밀번호를 관리자가 임시 비밀번호로 지정한 뒤에 추후에 구성원이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요청합니다에 체크를 하면 추후에 교직원이 로그인했을 때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의 계정을 만들 때에는 저는 관리자가 등록하는 비밀번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은 비밀번호를 매번 다시 생성해 주기보다는 비밀번호를 교사가 생성한 뒤 그 비밀번호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학교 사정에 맞게 선생님께서 유연하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두 설정했다면 밑에 모든 항목 표시를 눌러 소속 조직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 후 사용자 유형을 맞게 선택해 주겠습니다. 모든 정보 입력이 끝났다면 추가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번에 만들어야 할 계정이 많다면 이때는 구성원 추가보다는 구성원 일괄 추가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가장 먼저 비밀번호 생성 방식을 묻는데요. 관리자가 등록, 구성원이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요청합니다를 해제하겠습니다. 다음을 누르면 파일을 등록하라고 나오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샘플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당 파일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샘플 파일을 열면 많은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필수 정보인 성,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개인 이메일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을 활용해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했으면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현재 구성원을 추가할 목록이 보이는데요. 이처럼 입력값에 오류가 없다면 구성원들을 추가한 뒤 조직을 먼저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직까지 선택하고 난 뒤에는 일괄 추가 버튼을 눌러 구성원 추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계정 삭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이름 앞에 있는 네모 체크박스를 클릭한 뒤 보이는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삭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네 가지를 전부 체크 후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영구 삭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삭제가 되고 영구 삭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7일 뒤에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만약에 해당 계정 삭제를 복원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취소 버튼을 누르면 삭제되었던 계정이 다시 복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을 변경해 보도록 할 텐데요. 조직 변경도 마찬가지로 구성원 앞에 있는 네모 체크박스를 눌러 조직 변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직을 선택 후 이동 또는 복사를 통해 해당 구성원의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성원의 정보를 변경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이름을 클릭하면 구성원 정보로 먼저 이동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구성원 수정 버튼을 누르면 해당 구성원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화면에서는 비밀번호 변경과 운영관리자 권한 부여와 같은 기능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유형, 집 끝까지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보 변경에서 보안 설정, 비밀번호 변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을 누르면 두 가지 물음이 나오는데요. 관리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와 변경 요청 알림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더보기 버튼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텐데요. 더보기 버튼에서는 스페이스 변경, 앱 사용 차단, 휴직 설정, 일시 정지, 계정 삭제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원 기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룹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은 사용자들이 네이버웍스 메시지상에서 생성한 그룹 메시지방을 뜻하며 조직과는 별개의 기능입니다. 그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도구에서 화면에 보이는 그룹 버튼을 누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룹 화면에서는 그룹 이름과 그룹 마스터, 사용 용량, 마지막 사용일, 그룹 생성일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룹 이름을 클릭하면 그룹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그룹 멤버가 누구인지, 마스터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눌렀을 때 마스터 변경 버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를 추가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장 버튼을 누른 후에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마스터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다면 수정 버튼을 누르고 그룹 이름이나 그룹 마스터 또는 멤버를 추가할지 여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김웨일이라는 계정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능은 그대로 둔 채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룹 정보가 수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룹 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그룹 추가를 누르게 되면 그룹과 외부 그룹이 보이는데요. 같은 스페이스 멤버와 대화할 수 있는 그룹, 외부 스페이스 멤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외부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그룹을 눌러 그룹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명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마스터 계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계정이 마스터 및 멤버로 소속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멤버로 다른 구성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스터와 멤버가 모두 결정되었다면 다른 메시지방 기능은 그대로 둔 채 추가 버튼을 눌러 그룹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방금 추가한 그룹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그룹 앞에 네모 체크박스를 클릭한 뒤 삭제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한번 삭제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창이 뜨게 됩니다. 전부 체크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그룹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룹 데이터 복원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데이터 복원에는 방금 삭제한 그룹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그룹 오른쪽에 복원 버튼을 눌러 언제든지 30일 이내에는 데이터를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데이터를 복원했다는 문구와 함께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방금 만든 그룹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룹 기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페이스 변경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스페이스를 변경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직접 스페이스를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화면으로 이동하면 스페이스와 그 옆에 변경 신청이라는 문구가 보일 텐데요. 변경 신청을 눌러 스페이스 검색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스페이스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스페이스를 검색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스페이스 변경 신청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웨일 중학교로 이관을 신청하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동할 스페이스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창이 뜨면서 스페이스 이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변경 신청 창이 보이지 않는다면 직접 네이버웍스 관리자 도구에서 관리자가 대신 스페이스 변경을 해줘야 하는데요. 네이버웍스 관리자 도구 구성원 탭을 누르면 내가 이동시키기를 원하는 해당 구성원 계정을 한 번 더 누르게 됩니다. 여기서 더보기 버튼을 눌러 스페이스 변경을 누르면 현재 소속과 옮길 신규 소속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스페이스를 선택 후 모든 체크박스에 클릭을 한 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스페이스 변경 신청 완료가 되었다는 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용 중이고
이관 대기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스페이스 변경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대기 중인 사용자의 승인을 완료해 주어야 하는데요. 관리자 도구 홈 화면 좌측 트리 메뉴에서 구성원 맨 밑에 있는 대기 사용자를 누르면 보이는 화면처럼 스페이스 변경 승인 우측 상단에 숫자가 1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의 계정 사용자가 현재 이전 스페이스에서 현재 스페이스로 스페이스 변경을 요청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 승인 검토를 눌러 승인을 누른 뒤 배정 조직을 선택하겠습니다. 조직을 선택한 뒤 확인을 누르면 조직이 배정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이관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이스 변경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웨일스페이스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일스페이스 정책은 관리자가 설정한 규칙으로 구성원들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며 구성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도구 홈 화면에 좌측 트리 메뉴 서비스 밑에서 두 번째 웨일스페이스 정책이 보이실 텐데요. 웨일스페이스 정책 메뉴를 누르면 두 가지 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웨일에서는 소속 학교의 사용자, 브라우저, 기기 설정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웨일 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좌측에 조직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소속 학교의 웨일스페이스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조직을 선택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최상위 조직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위 조직은 자동으로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마크와 즐겨찾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마크와 즐겨찾기는 우리가 쉽게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인데요. 북마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소창 밑에 있는 북마크 바 또는 우측 상단에 노란색 별표 모양 아이콘 북마크를 눌러 저장된 북마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즐겨찾기의 경우 새 탭의 시작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즐겨찾기 된 사이트들이 즐겨찾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마크와 즐겨찾기 사이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북마크 추가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북마크 이름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입력 후 추가 버튼을 누르면 방금 제가 입력한 사이트 주소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한 개의 변경 사항이 있다고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야 선생님께서 설정하신 사이트가 북마크에 추가됩니다. 네, 저장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북마크에 사이트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 기존에 추가된 북마크 사이트를 삭제하고 싶다면 더보기 버튼을 눌러 삭제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사이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즐겨찾기에서도 사이트를 추가하거나 사이트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바는 웨일 브라우저 우측에 있는 이 바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네이버 그린닷 그리고 스크랩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별도의 도구 모음
북마크,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바를 활용해 학생들이 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에 보조적인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이드바에 다른 앱이나 추가 사이트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사이드바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 스토어에 확장 앱을 검색하거나 또는 모바일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추가 버튼을 누르면 사이드바에서 해당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차단과 사이트 허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차단과 사이트 허용은 말 그대로 필요한 사이트는 허용시키고 필요하지 않은 사이트는 차단시킨다는 건데요. 사이트 차단부터 살펴보면 사이트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사이트 차단 창에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단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항상으로 두면 해당 계정에서는 해당 사이트를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시간 설정을 누르게 되면 특정 시간대에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이트가 차단 사이트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해당 설정이 완료가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이트 등록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해당 사이트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 후 시간 설정을 눌러 해당 사이트만 접근이 가능하며 이외의 모든 사이트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외에는 학생들이 웨일 브라우저에서 다른 사이트에는 접속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이프 브라우징 기능이 있는데요. 해당 기능을 활용해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해당 변경사항을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정책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앱 및 확장 앱이라는 탭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탭에서는 웨일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과 확장 앱을 추가하거나 또는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현재 차단된 확장 앱과 강제 설치 또는 설치 허용된 앱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앱 추가 버튼을 눌러 원하는 앱을 추가한 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앱이 강제 설치될지 또는 차단될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제 설치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제 설치된 앱은 웨일 브라우저 주소창 옆에 있는 확장 앱을 눌러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확장 앱을 따로 다운받지 않더라도 교사가 관리자 권한에서 이런 앱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확장 앱 스토어에서 차단된 앱을 확인해 볼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해당 확장 앱이 관리자가 차단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웨일 브라우저에 수업과 관련 없는 확장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업에 필요한 확장 앱을 학생 웨일 브라우저에 미리 설치하여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웨일 스페이스 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관리자 도구의 여러 서비스 메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도구 홈 화면에서 좌측 트리 메뉴를 눌러 서비스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메뉴에서는 네이버 웍스와 웨일 스페이스의 여러 기능과 관련된 설정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는 네이버 웍스 게시판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설정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게시판에 파일 올릴 때 최대 첨부 용량을 최대 2기가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지통 보관 기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읽음 멤버 확인을 모든 구성원으로 할지, 게시글 작성자, 마스터, 관리자만으로 할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필독 설정 역시 게시판, 마스터, 관리자만 설정할지 또는 게시글 작성자, 게시판 마스터, 관리자로 할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메인에서는 최신 글을 모아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 여부, 메인 화면 노출 게시판 수, 그리고 게시판 순서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시판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관리에서는 게시판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게시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파란색 게시판 추가 버튼을 눌러 게시판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게시판 이름을 입력 후 추가 버튼을 눌러 새롭게 생성된 게시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보기 버튼을 눌러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게시판이 포함되는 큰 범위의 카테고리를 뜻하는데요. 카테고리에 새롭게 이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웨일 초등학교와 웨일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초등학교에 관련된 내용은 웨일 초등학교 게시판, 병설 유치원 관련된 내용은 병설 유치원 게시판을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시글 정리가 있는데요. 게시글 정리를 누르면 먼저 게시판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현재 날짜로 설정한 뒤 게시글 조회를 누르면 기준에 부합하는 게시글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버튼을 눌러 정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하든지 또는 휴지통으로 이동 또는 영구 삭제시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휴지통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 정리를 누르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게시글 이 휴지통으로 이동했다는 문구와 함께 게시글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에서는 읽은 멤버 확인 기능, 메시지 회수 가능 시간, 음성, 영상 통화 및 화면 공유 기능, 메시지방 기능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내용 보관 및 검색 기간, 사진 파일 보관 기간, 파일 1개의 최대 첨부 용량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시지방 노트에서도 파일 1개의 최대 첨부 용량과 휴지통 보관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에서는 수신 확인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파일 첨부 가능 용량, 첨부 가능 용량을 초과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한 및 개수, 용량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라이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에서는 공용 폴더 생성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링크 공유 기능, 링크 유효 기간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링크 접근 권한에서 공용 폴더 접근 권한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메시지방 폴더의 접근 권한, 개인 폴더의 접근 권한 등에 관련한 설정을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휴지통 보관 기간이 있어서 휴지통 보관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설문에서 다른 기능들은 모두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설문 목록에서 현재 구성원들이 만든 설문을 모아볼 수 있는 설문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웨일스페이스 관리 기기에서는 스페이스와 조직에 등록된 기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 중인 기기를 관리할 수 있으며, 또한 조직별로 등록된 웨일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웨일스페이스 관리 브라우저에서는 등록 토큰을 활용하여 기기에 브라우저를 등록하고 조직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웨일스페이스 정책에서는 저희가 6차 시에서 살펴봤던 웨일스페이스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웨일스페이스 설정에서는 스페이스의 정보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제휴앱 허용 설정, 스페이스 정보 제공 설정, 사용자 정보 변경 등과 관련된 허용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톱니바퀴 모양을 누른 뒤 원하는 설정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정이 저장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자 도구의 여러 서비스 메뉴들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네이버웍스 캘린더와 설비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도구 홈 화면에 회사 캘린더를 누르거나 또는 좌측 트리 메뉴에 서비스 캘린더 메뉴를 눌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캘린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정 표시 시간, 설비 예약, 회사 캘린더, 구성원 일정 보기, 일정 내보내기 등 다양한 설정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비에서는 설비 예약에서 쓰일 수 있는 다양한 학교 설비를 구축하고 예약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캘린더에서는 회사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일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현재 11월에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일정 목록이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쓰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일 버튼을 해제하고 원하는 시간대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방금 설정한 일정이 새롭게 목록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탭에서는 학교에서 쓰이는 특별실, 교육용 스마트 기기 등을 설비로 등록해 구성원들이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비를 추가하기 전에 카테고리를 먼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추가 버튼을 눌러 필요한 카테고리를 추가할 건데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희 학교에 새로운 카테고리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를 눌러 설비 추가 버튼을 누른 뒤 필요한 설비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돌봄 교실 태블릿이라고 썼는데요.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의 수가 20대라면 20명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설비 추가가 완료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해당 카테고리에 새로운 설비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여러 설비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요. 이와 같이 실제로 특별실과 공용 태블릿 PC를 설비로 등록해 예약 후 사용하도록 했더니 같은 시간 중복 사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웍스 캘린더 및 설비 시스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